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기율표를 만들어 놨다고요. 이제는 다르게 한번 그려본다고 내가 얘기했었지. 노즐리의 업적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주기율표. 수소부터 수, 헬륨 저쪽이 있고요. 리, 배, 그 다음에 띄웁니다. 왜 띄웠어? 3족부터 12족까지는 안 배운다고 했었죠. 13족부터 가는 거야. 동탄, 질산, 풀, 네온. 요 위에 헬륨이 있고요. 남아, 알루미늄 여기서부터 금속 밑에. 그 말은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은 라인에 적는다는 거겠지. 그쵸? 그 다음에 알규,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그 다음에 크카 20번까지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2개를 더 적어놨어요. 플루오린하고 염소 같은 경우는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입니까? 모르면 내 손을 잘 보면 답이 나와요. 몇 개예요? 7개예요. 그래요. 브로민하고 아이오딘, 풀염,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3족부터 12족까지는 안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원소 기호가 뭔지만 알 수 있으면 돼요. 그 사이에 있는 거 뭐만 있느냐 볼까요? 대충. 여러분들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내가 얘기해 줄게요. 자, 보자. 크로뮴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세요. 많이 중요하진 않지만 알아둬야 됩니다. 망가니즈 동그라미, 철 당연히 동그라미, 니켈 동그라미, 구리, 아연 다 동그라미 해야 되네요. 몇 번인지 외우지 말라고요. 저주가 걸린다고요. 그 다음에 밑에 Y부터 쭉 볼게요. 보자. 이 라인에선 AG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AG은. 나 오른쪽에 카드뮴 동그라미. 큰일 뻔했다. 카드뮴 나 몇 번인지 볼 뻔했어. 큰일 뻔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은 밑에 AU 금 있죠. 금. AU 금. 동그라미. 옆에 백금 있죠. PT 백금 동그라미. 또 있다. 거기 은, 금 바로 오른쪽에 HG 수은 동그라미. 나 오른쪽으로 옆에 PB 해서 납이지. 납 동그라미. 그 다음에 쭉 한번 볼게요. 또 쭉 보자. 오케이. 저쪽 그 라인에 6주기에 2족에 있는 BA 보이나요? 바륨. 걔를 읽을 수는 있어야 되는데 몇 번인지 모르면 안 된다. 몇 번인지 몰라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라인 한번 볼게요. 쭉 봅시다. 그 다음에는 제일 밑에 줄에 오른쪽에서 3번째 보니까 MD,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MD 보여요? MD? 걔 이름이 뭐야? 멘델레프이지. 그렇지? 몰라도 돼. 내가 왜 얘기했냐면 아까 적었던 멘델레프 있지? 멘델레프의 업적을 기리고자 해서 MD를 멘델레프이라 하는 거예요. 또는 뭐 나라 이름으로 정하기도 하고요. 또는 아인슈타인 알고 있죠? 과학자 이름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또 따서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딱 이게 있으면 좋은데 JC라는 원소 기호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주철 아니에요, 주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주철하고 읽어야 돼요. 그게 한이 된다. 너무 아쉽다. 나의 업적을 기리고자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쉽네요.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거는 그 원소 기호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헬, 리베, 봉단지산, 풀, 네 끊어요. 10번까지. 1번에서 10번까지. 양성답기 수대로. 나말유, 인왕염화, 클카. 19번, 20번. 그럴 때 이쪽이 세로줄을 의미하는 게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의미한다. 1족, 2족, 3족에서 12족 빼고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까지. 그 다음에 전자 껍질 개수를 가로줄로 의미하는 거다라고 해서 1, 9, 2,
2주기, 3주기라고 하고 4주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7주기까지 있다고요. 7주기까지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왜 7주기를 적어놓냐면 이게 나왔어.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적어놓는 거야. 족은 1쪽에서 18쪽까지 있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5등급 되는 학생들 빼고는 다 압니다. 하지만 주기가 과연 몇 주기까지 있는지 여기까지밖에 안 오니까 7주기까지 있는지 6주기까지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7주기라고 적어놓은 거야. 7개의 껍질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어떤 특징적인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얘네부터 볼게. 18족이 있는 애들. 체외적 전자가 몇 개야? 어린이 여러분들 몇 개입니까? 안 됩니다. 얘는 제외됐죠. 얘는 몇 개였어? 손을 보면 답이 나와요. 2개예요. 그래요. 2개. 2번이잖아요. 전자가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2개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는 8개. 얘도 8개. 얘는 뭔지 몰라 8개. 얘도 다 8개야. 전부 다 8개, 8개, 8개야. 7주기까지는. 그러면 2개, 8개, 8개, 8개가 뭔 의미가 있느냐. 여기서 내가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나와요. 선생님은 결혼을 안 했어. 안 할 거야. 그 이유가 나와요. 그게 얘네들은 이 18족에 있는 원소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헬륨하고 네온만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연습을 해야 돼요. 보통 양성자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2개예요. 첫 번째 궤도에 전자 2개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채워요. 네온 볼게요. 네온은 10번이에요. 10번. 10번이니까 양성자가 10개에다가 전자도 10개입니다. 첫 번째 궤도에는 2개 채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궤도에는 8개를 채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지를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전자를 이제 한글로 이렇게 안 쓸게요. 이제는 중학교 때 전자를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이제는 어떻게 쓸 거냐면 전자가 영어로 일렉트론이야. 그래서 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줄 테니까 이 마이너스 이렇게 전자를 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자꾸 적응해 나가야 되는 거야. 이제 고등학교 과학에. 전자를 내가 이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쓸게요. 뭐를? 전자를 이 마이너스라고 쓸게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쓰거든. 실제로. 그 과학책이 어떤 언어로 돼 있어도 이해하기 가장 쉬워요. 왜? 우리가 다 아는 부호로 나오니까. 전 세계 약속이니까. 화학식을 보면 가장 이해가 쉬워요. 영어로 샬라샬라, 독일어로 샬라샬라, 이렇게 있어도 굉장히 쉽습니다. 왜? 우리가 아는 원소 기호가 나오니까.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이 전자를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에 2개, 8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궤도도 8개. 얘는 가득 당연히 채우고 있겠지. 항상 빨리 한번 해볼까? 몇 번이야? 18번이지. 그러면 2개 빼고 8개 빼니까 10개 뺐네. 그 다음에 8개 남았지. 세 번째 궤도에 8개 채웠잖아. 맞잖아. 항상 돼요. 이걸 하려면은 뭘 해야 된다고요? 여기 몇 번인지 외워야 된다고. 알고도 8개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는 성질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지를 못합니다. 왜?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보면 돼요. 다른 거. 리튬 볼까? 리튬 그려볼게. 플러스 3번이야. 3개, 3번. 그 다음에 첫 번째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에 1개. 이게 리튬의 원자 모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궤도에는 원래 몇 개를 채울 수가 있는데 8개를 채울 수가 있는데 1개밖에 못 채웠어요. 그러면 리튬은 전자 7개를 얻을래? 1개를 버려버릴래? 상식적으로. 버려야죠 그냥. 버려. 그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 자기 마지막 궤도에 첫 번째 궤도에 2개의 전자가 딱 안정적으로 채우고 있단 말이야. 그럼 더 이상 전자를 잃거나 얻지 않는다고요. 됐나요? 리튬은 전자라는 게 잃어버리는 성질이
강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리튬 이온하면 Li 플러스 이렇게 외운 거야. 그것 때문에. 다른 걸 한번 또 볼게요. 플로린 볼게요. 플로린. 플로린 몇 번? 있느냐 없는 얘들아? 10번 앞이니? 몇 번? 9번이에요. 양전자가 9개 있다는 얘기네. 전자도 9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궤도에 2개, 그 다음 궤도에 몇 개면 됩니까? 7개 됐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고 자리가 하나가 비잖아. 그러면은 얘는 7개를 다 버려버릴래? 한 개를 얻을래? 상식적으로 한 개를 얻겠지. 한 개 얻으면 전자 몇 개 됐어? 10개. 맞지? 10개지. 그러면 총 토탈 10개니까 플루오린은 전자 한 개가 남는다 해서 마이너스 1 해서 플루오린 화이온 F 마이너스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외운 거예요. 원리 알겠나요? 뭔지? 아주 많이 가볼게 이제. 마그네슘 가볼게요. 마그네슘. 몇 번? 12번. 지금은 보고 해도 돼요. 오늘은. 다음 시간에 요거 시험 봅니다. 순서. 어떻게 해? 문제 풀이 숙제 안 내요. 다음 시간 오늘. 프리윈터 시간 내내 문제 풀이 숙제 안 냅니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그 다음 주에 나서 테스트합니다. 이름과 함께 점수를 공개하겠어요. 자, 12번이에요. 누가? 마그네슘이. 마그네슘이니까 첫 번째 궤도에 2개 빼고 그 다음에 몇 개? 8개. 그러면은 여기에 몇 개 채워지는 거야? 2개가 채워지지. 원래 몇 개 채워질 수 있는데 8개 채워줄 수 있는데 2개밖에 못 채웠어. 그러면 나머지 6개를 얻을래? 2개를 버릴래? 2개를 그냥 버려. 그러면 2개가 부족하니까 10개 전자밖에 없지. 마이너스가 10개니까 마그네슘은 Mg2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전자를 얻는 이러한 원소들을 얘기하고 있지. 자, 이럴 때 전자를 잃어버리는 애들과 전자를 얻는 애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얘네들은 다른 말로 반응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반응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화학 반응을 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자면. 됐나요? 반응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응성이 있다. 어떻게 되는 경우를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전자를 얻는 원소들을 반응성이 있다 표현한다고. 화학 반응을 한다라고 표현한다고요. 베베모물 타임 다시 너무 중요하니까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전자를 얻는 이러한 원소들을 반응성이 있다라고 표현한다고. 그 말은 화학 반응을 한다는 표현입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화학 반응을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여줄게요. 내가 오늘 그걸 안 갖고 왔네요. 아무튼 화학 반응을 보여줄게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전자를 얻기 때문에 얻는 애들을, 얻는 원소들을 반응성이 있다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면 18쪽은 전자를 잃거나 얻어? 아니지. 아주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뭘 안 하니까 반응성이 없으니까. 됐나요? 이해돼요? 반응성이 없어요. 안정해요.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없으니까 화학 반응을 안 해요. 전자를 잃거나 얻는 성질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화학 반응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없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굉장히 안정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활성이 안 된다 해서 비활성이라고 불러요. 비활성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자연계에서 일반적인 자연계에서 어떤 형태로 많이 존재하냐면 기체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존재합니다.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요. 누구를? 18족을.
안정적이라고. 아주 안정적. 그러니까 너는 결혼 왜 해?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기도 하지만 외롭기도 하고 혼자 있으면 힘들고 외롭잖아. 결혼하잖아. 얘네들은 다 혼자 있으면 어떤 애들이냐면 불안해서 죽으려고 그러는 애들이야 전부 다. 자, 퀴즈. 그 중에서 가장 불안해 떠는 애들이 누굴까? 14조. 14조? 아우, 땡! 가장 불안해 떠는 애들 하나 골라보세요. 누굴까? 이 중에서 과연 누굴까? 어린이들 잘 보세요. 이 중에서 다들 불안에 떨고 있고 반응성이 있는 애들인데 전자를 막 그냥 끌어당기려고 막 그냥 편안하게 있는 애가 있습니다. 누굴까? 17쪽에 있는 플로리네. 얘가 일밤이죠. 일밤. 얘는 완전 미친 애야.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와, 전자를 얻어들이려고 막 그냥 이런 애가 산소야. 한마디로 혼자 있으면. 질소 마찬가지. 얘는 전자를 버리려고 막 그냥 빨리 버려야 돼. 빨리 버려야 돼. 리튬 빨리 버려야 돼. 나트륨 전부 다 빨리 버리고 싶어 한다라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물 속에 얘네들 집어넣잖아. 불이 나요. 금속인데. 금속이야. 금속. 근데 금속인데 콩알만하게 잘 나가 물 속에 집어넣잖아. 시하게 퍽 불이 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네. 신기해져. 그래. 얘네들이 불안정하다고요. 그러니까 혼자 있지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애들하고 결합을 하거나 얘네들끼리 이렇게 결합을 하거나, 응?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한 물질이 있죠. 어떤 물질입니다. 수소하고 얘들아 산소하고 결합한 물질이 있죠. 어떤 물질이에요? 물 그래요. 물이 화학식이 뭔데? H2O 화학식이야. 얘는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고. 얘도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고. 얘는 전자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얘는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노력하니까 둘이 같이 함께 결합해서 딴딴따단 결혼하는 거예요. 얘는 혼자 있어도 어떻다고? 안정하다고요. 안정해서. 그래서 비활성 상태인데 기체 상태가 존재하니까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고요. 아, 그러면 이제 알아냈다. 헬륨이 전자가 8개가 아니지만 왜 18쪽에 위치하고 있는지. 18쪽 원소들은 전부 다 뭐 하다고요? 어린 여러분들 다시 18쪽 원소들은 전부 다 뭐 하다고요? 안정하다고요. 결혼 안 해도 돼. 혼자 있어도 돼. 헬륨 우리가 먹어도 되잖아. 괜찮아요. 멀쩡하잖아요. 모서리만 좀 변하죠. 성대부를 좀 마비시켜서 이렇게 나오는 거. 괜찮아요. 네온 얘는 전기를 막 불이 번쩍번쩍해요. 색깔이 막 나와요. 네온 사인 들어갔죠. 알고 얘는 어디서 집어넣냐면 옛날에 백열구 있지. 백열전등, 백열등, 전구 그 속에 아르곤 집어넣었어요. 전기만 흘려도 괜찮아요. 왜? 안정적이기 때문에. 18쪽 원소들은 안정하니까 얘네들은 반응성이 없고 그런 우리는 전자를 잃어버리지 또는 얻지 않기 때문에 안정한 아이들이라고요. 이걸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불안정한 애들이야. 전부 다 불안정해요. 실제로. 그러면 얘네들의 로망은 뭘까? 로망은 안정화되고 싶어 하겠지. 누구와 같이? 18쪽 같이. 여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수업입니다. 18족과 같은, 그래요. 18족과 같은 형태의 안정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어 하는 거야. 얘네들 전부 다. 그래서 수소는 어떻게 되느냐.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니까 한 개를 얻고 싶으면 좋아. 근데 얻는 것보다는 버려버리는 게 더 쉽다는 걸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돈 버는 것보다는 돈 쓰는 게 더 쉬워요. 얼마나 편해.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죠, 인생을.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얼마 벌면 돈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주호는.
응? 한 달에 얼마 벌면 제일 많이 벌 것 같아? 얼마 벌면 가장 만족해? 너의 인생. 500? 한 달에 5, 종직인데? 500? 그래. 500 벌어. 그 버는 게 쉬울까? 500만 원을 쓰는 게 쉬울까? 당연히 쓰는 게 쉬워요. 상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버려버려서 전자를 차라리 하나도 안 가지고 있을래. H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리튬. 얘 말고 얘부터 해볼까? 예, 산소만 해볼게. 산소는 다시 몇 번? 수헬, 리베, 봉탄, 질산 8번이니까 전자가 8개니까 첫 번째 궤도에 2개 끝내고 그 다음에 6개를 그리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면은 6개의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2개의 전자를 얻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는 우리 몸속에서 산소 원자 한 개가 만약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은 세포를 막 공격합니다. 왜? 얘는 이런 상태라고요. 전자를 얻고 싶어서 전자 이런 애라고요.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안정화되는 거예요. 누구와 똑같은 전자 배출을 이룹니까? 누구와 똑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요? 네온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잖아. 2개를 얻으면. 이해돼요? 뭔 얘기인지? 10개니까. 총 10개니까. 체외각에는 8개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원소들은 어떻다고요? 18족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한다고요. 자, 이제 매번 18족 같은 밖에서 들으면 수업 맨날 욕만 하냐? 이럴 거 아니야. 유식하게 받고 싶다. 그냥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해놓으면 되는 거야. 누가? 플로린이 전자를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요.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전자 같은 배치를 이루고요. 붕소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누구랑? 헬륨과 같은 비활성 기체와 전자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요. 또는 이런 말도 쓸 수 있겠지. 자, 네온, 아르곤, 요 밑에 크리톤 얘네들 전부 다는 비활성 기체니까 체외각에 8개의 전자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8개의 전자는 아까 8이라는 숫자를 적도를 뭘 사용했어요? 옥타.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옥텟 규칙을 만족. 8전자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플로린은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해도 되겠죠. 네온은 이 자체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죠. 제일 바깥에 8개 있으니까. 염소는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아르곤과 같이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해도 되는 거지. 됐나요? 옥텟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뭐라고요? 체외각에 8개가 있는 거라고요. 아이오딘은 몇 번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체외각이 7개라는 건 알아요. 17족이니까. 그러면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아이오딘화 이온이 되면은 그러면 얘는 여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 즉 18쪽에 있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8이 아니니까. 안정하긴 하지만 8이 아니에요. 누구? 헬륨. 그래. 헬륨은 그냥 18쪽 비활성 기체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야. 리튬이 전자를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내가 방금. 한 개를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거지만 리튬이 전자 한 개를 잃어버려가지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면은 틀린 거지. 이해돼요? 체외각이 2개밖에 없으니까 전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안정하긴 하지만 체외각에 2개밖에 없으니까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면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고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18쪽 원소들은 어쨌든 안정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써도 나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외로움? 그 사치예요. 뭔지 몰라. 외로움이란 그 뭔지 몰라. 그냥 혼자 있으면 너무 좋아. 선생님이 이제 하얀이하고 까마귀, 그래. 고양이 2마리 키우거든. 걔네들 키우면서 놀고요, 막 장난치고요.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라고 내 합리화를 합니다. 옥태규칙 그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은 요 사이에 있는 애들도 전부 다 전자를 어떻게 한다고? 얘도 적어놨잖니. 잃어버린다. 그다음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얘네 빼고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전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얻는다고요.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거야. 그런데 요 두 개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요 두 개는 붕소와 규소. 붕소와 규소는 애매모호해요. 전자를 물론 얘는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얘는 체외적 전자가 4개니까 애매하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런 성질도 있고 이런 성질도 있고 그리고 중간 성질을 갖는다 해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준금속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붕소와 규소 준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20번까지 나타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20번까지 나타낸 거. 금속의 성질과 금속이 아닌 성질을 동시에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준금속이라고 합니다. 우승이 아닐 때 우리가 준우승이라고 하잖아. 똑같은 개념이야. 준이 아니야. 준이야. 이거 준우승 하는 거죠. 준우승. 그렇죠. 그럴 때 준금속인 붕소와 규소. 누구? 붕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애들 있죠. 수소를 제외합니다. 왼쪽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금속 원소라고 불러요. 금속 원소. 금속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 금속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자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야. 질문이 하나 나와야죠. 빠밤빰빰빰. 질문이 하나 나와야죠. 빠밤빰빰빰. 어이씨, 안 나오나요? 어이씨, 힌트. 소가 있어요. 근데 이 소는 뿔이 있어요. 뿔 있는 소가 뭐? 암소예요, 수소예요? 뿔 있는 게 수소야, 암소야? 수소죠, 그렇죠. 수소죠, 그렇죠. 힌트 줬어요. 빠밤빰빰빰 질문이 안 나와야죠. 수소는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지. 안 그래? 수소 전자 잃어버린다 했잖아. 맞지? 수소 전자 잃어버린다 했잖아. 그래요. 얘는 전자 잃어버린데 얘는 왜 금속 원소에 포함을 안 시켰냐 말이야. 왜 수소에서 잘렸냐 말이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수소는 금속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수소를 지금 그냥 고1 때 화학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의 3학년 때까지 화학에서는 이 수소를 마치 누구랑 비교하냐면 누구에 넣냐면 여기 있는 이 붕소와 규소를 제외한 붕소와 규소를 제외한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비금속 원소라고 불러요. 수소를 비금속에 포함을 시켜요.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얘도 금속 원소이기도 하면서 비금속 원소이기도 하기도 원래는 하지만 비금속 원소에다 이렇게 포함을 시킵니다. 비금속 원소는 일반적으로 전자를 얻는 성질이 많이 강한 아이들이랍니다. 물론 그 중에 비활성 기체가 있긴 있지만 얘네도 비금속이야. 기체니까 금속이 아니잖아. 되죠?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교과서대로 공부했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교과서는 붕소와 규소를 준금속이라고 안 하고 그냥 바로 다 비금속이라고 하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받으면 그거는 뭐 체크하는 거죠.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른 게 있나 없나. 다르면 교과서대로 공부하면 돼요.
학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야 금속과 금속은 중금속이야. 나머지는 비금속이야. 오른쪽 비금속 수소 포함해서 왼쪽엔 금속 원소가 있는 거야. 라고 했다 하더라도 교과서대로 하라. 왜?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첫 번째 단원이 요만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수업을 안 하고 여기 뒤에서부터 수업을 쭉 나간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전교 1등하는 친구거든. 그래서 얘도 학교 선생님이 안 했으니까 선생님 이거 학교에서 수업 안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교 1등하면 믿었죠? 그래서 이거는 안 하고 나머지를 쫙 정리를 해서 시험 대비를 다 했어요. 1번에 이게 나온 거야. 얘가 틀렸어. 전교 1등하니까 얼마나 불안해. 한 개 때문에 등급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이의 제기를 갔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뭐 1번 첫 번째 문제 이거 선생님 수업 시간 안 하셔가지고 제가 공부 안 해서 틀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시험 범위 나왔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내가 써놨죠. 학습이 적어놨어?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어놨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했든 안 했든 시험 범위 적어놨잖아. 니도 공부했어야지. 이걸로 끝이에요. 잔인하죠. 실제 있었던 일이. 이게 틀려가지고 이거 틀렸는데 아마 그래도 1등급 맞았을 거예요. 아마 내 기억에.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가 제일 첫 번째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용어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용어가 이상한 용어가 나왔다. 학교 교과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어떤 학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야. 저번 중간고사 때. 2학기 중간고사에. 그 학교 교과서만 나온 내용이 있었어. 나도 일본 문제 보고 나도 틀렸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선생님 그런 거 거짓말 안 하거든. 있는 그대로 얘기하거든. 나는. 그래서 일본 문제를 보고 선생님 일본 문제 봐봐요. 그러니까. 일본 이거 다 3번인데 왜? 3번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왜? 말이 떨어지는 동시에 교과서를 보여주더라고. 그 교과서에는 특이한 내용이 있는 거야. 그 내용을 1번 문제 낸 거야. 일반 완자라든가 시중에 나와 있는 하이타까지 포함해서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 교과서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걸 시험 문제 낸 거야. 교과서 첫 번째라는 거 명심하세요. 아무튼 분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을 금속 원소라고 하고 얘네들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질이 강하다고 하는 거. 병신을 기준으로 해서 절대 안 잊어버리겠지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데 응? 수소를 포함해서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일반 비금속 원소라고 그러고 비금속 원소들은 일반적으로 전자를 얻는 성질이 강하고 다시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전자를 얻는 이러한 성질을 우리는 반응성이 있다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화학 반응을 잘 한다고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까 이온이 되든가 아니면 다른 애들하고 결합하든가 이렇게 물질이 특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첫 번째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질이 강한 아이들인데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양이온이 많이 됩니다. 양이온 일반적으로 양이온이 돼요. 알루미늄 이온 뭘까? 맞춰봐봐 한번. 알루미늄 이온 AL 어린 여러분들 3개 있잖니 제일 바깥쪽에 몇 개? 그러면 3개를 잃어버릴래? 5개를 얻을래? 잃어버려요. 그럼 3개 잃어버렸으니까 마이너스가 3개 빠졌으니까 3 플러스 이렇게 남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이온이 일반적으로 된다고요. 하지만 수소는 예외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런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전자가 있냐면 이거는 적어놓으세요. 자유전자라고 책에 딱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페이지 몇 페이지냐? 금속 원소. 안 보이나 왜? 왜 안 보이나 내 눈에는? 다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자유전자로 적어놓으세요. 금속 원소로 적어놓고. 이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성질이 나타난다고요. 이것 때문에 광택이 나요. 금속이 광택이 있는 거 알고 있죠?
금속이 광택 나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 우리는 보니까 금속인데 반짝반짝 빛이 안 나던데요? 얘가 금속이잖아. 플라스틱인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테스트 해볼까? 불을 피우면 되죠. 금속이에요. 금속 맞습니다. 뜨거워. 금속이에요. 그러면 얘는 금속인데 광택이 안 나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뭔데? 일반적으로. 됐나요? 대부분의 금속은 이렇다고요. 광택이 납니다. 그 다음에 광택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야. 그래서 내가 자유전자를 적어놓으라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어떤 책에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광택이 나고 이 자유전자 때문에 넓게 펴집니다. 그 다음에 가늘게 뽑힙니다. 전선 봐봐. 구리선 보면은 가늘게 뽑히잖아. 아주 가늘한 구리선이 여러 개가 막 있는 게 전선이잖아, 그치? 이런 성질이 있다고. 이걸 유식한 말로 물론 그래요. 전성이라 그러고요. 에휴 그냥 이거 연성이라 그래요. 됐어요. 그냥 대충 쓰는 거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런 성질이 있고요. 이 자유전자 때문에 또 전류가 잘 흘려요. 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거지. 요것만 딱 보는 거야. 광택이나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전자 때문에 광택이 난대. 넓게 펴져. 그러면 가늘게 뽑혀. 전류가 잘 흘러. 다 자유전자 때문인데요. 자유전자가 얘네들을 원자와 원자핵을 원자핵 양성자와 원자핵 양성자 원자핵이랑 있으면은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전자들이 막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을 묶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늘게 뽑히기도 하고 넓게 펴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자유전자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주면은 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예요.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속 원소는 대부분의 특징이 고체, 액체야, 기체야, 전부 다. 이건 알잖아. 금속이 뭔데? 고체잖아. 그래. 대부분 고체입니다. 당연히. 고체. 근데 예외가 하나가 있지. 예외. 수은, Hg. 아까 동그라미 쳤었죠? 수은은 액체입니다. 얘 한 개만 그렇다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실온 상태. 우리가 일반적인 온도 있지. 지금 살아가는 요 온도에서는 당연히 고체입니다. 물론 선생님 철이 금속이잖아요. 그래 이 철을 녹이면은 액체가 되잖아요. 그래 그걸 쇠물이잖아. 되잖아. 근데 특이한 온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온도에서 그렇다고요. 고체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온도인데도 지금과 같은 온도인데도 수온은 액체로 존재한다고요. 수온도 물론 고체로 존재할 수도 있겠지. 온도를 계속 낮추면. 수온을 기체로 존재할 수도 있겠지. 온도를 계속 높이면은 그렇긴 한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일반적인 온도에서 실온 상태에서 그렇다. 됐죠? 이게 금속 온도의 특징이에요.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요 주기율표상에서 봤을 때는 비금속 온도하고 금속 온도 중에서 누가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까? 어린이 여러분들 내가 눈 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거예요. 금속 온도 요 주기율표상에서는 금속 온도하고 비금속 온도 중에서 누가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까? 비금속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우리가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 여러분 책에 있는 주기율표 보니까 금속이 더 많아, 비금속이 더 많아. 금속이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으로 많죠. 됐죠? 오케이. 다음에 비금속 온도 가볼게요. 괜히 다시 줬다. 다시 쓰면 되죠. 두 번째. 평신을 기준으로 수소를 포함해서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을 비금속 원소라고 그러고요. 일반적으로 전자를 얻는 성질이 강하다. 물론 비활성 기체 빼고, 물론 수소 빼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전자를 얻는 성질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자를 얻으니까 이온이 되는 성질이 강합니다. 이온이 되려고 해요. 전자를 얻어서 전자가 남아도는 거야. 왜? 전자가 모자라서 얻는 거야. 상상되죠? 오케이.
혹시 몇 분인가요? 55분? 8시 55분? 7시 우리가 몇 시까지죠? 9시까지죠. 10시까지 아니야? 그래. 손바닥 힘주면서 9시 일어나. 그래요? 그래요. 음이온이 주로 됩니다. 그러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니까 얘네들은 자유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금속 본소처럼 전류를 잘 못 흘러. 연석 가늘게 뽑히는 성질 없어. 왜? 자유전자 없으니까 안 적을 거야 그냥. 뭘로 줘? 충분히 이해되잖아. 금속 본소는 자유전자 있더니 얘는 자유전자 없잖아. 아까 자유전자 때문에 광택이 나고 자유전자 때문에 가늘게 뽑히고요. 넓게 펴지고요. 전류가 잘 흐른다 했잖아. 얘네들 없어. 전류도 잘 흘러 못 흘러. 못 흘러. 전류 잘 못 흘러. 잘 안 흘러. 내가 이거 왜 적었을까? 예외가 있어. 예외. 예외. 어떤 예외가 있냐면 탄소 같은 경우는 얘는 전류가 흐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알 거예요. 니네 알고 있다. 니네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필심, 사푸심, 흑연이 있지. 그게 탄소로만 돼 있어. 그게 전류 흘러 안 흘러? 흘러요. 심심하면 나중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응? 1.5V짜리 뭐 아무거나 건전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푸심을 이렇게 해서 연결을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여기서 스파크 팍팍팍팍 막 일어나요. 이걸로 불도 낼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학교에 불을 실어야 되니까 미안하다. 아무튼 불을 내서 여기 휴지를 감아가지고 사푸심을 2개로 교체를 딱 시키세요. 불이 퍽 하고 납니다. 사푸심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전류 흘러서 그래. 요거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220V에다가 사푸심을 물론 불이 터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불이 퍽 나요. 위험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튼 흑연이 탄소가 바로 전류가 흐른다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 고체 그리고 액체 형태로 존재합니다. 고체나 액체 형태로. 왜 적었을까? 또 예외가 있으니까. 예외가 뭐냐면 고체나 기체 NG 얘네들은 비금속 원소는 고체 또는 기체로 주로 존재합니다. 산소 기체 아니야. 질소도 마찬가지. 얘네 2개가 결합하면 기체. 얘네 2개 결합하면 얘도 기체. 탄소는 고체 덩어리. 수소 기체 맞잖아. 고체하고 기체입니다. 근데 얘도 이렇게 적은 이유가 예외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BR 뭐라고 읽어요? 이거 BR 브로민이라고 읽어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외워야 된다고요. 브로민. 오늘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해도 괜찮아. 다음 시간에 올게 수헬립의 문과에서 20번까지 그다음 다른 원소, 기호, 이름 다 외워와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여러분들 해야 될 일입니다. BR 브로민이에요. 브로민. 선생님 저는 외우는 걸 못해요. 그러면 이거 10번 써봐. BR 브로민. 선생님 저는 10번 써도 안 외워져요. 그럼 100번 써봐. 공부를 그렇게 해야 하는 거. 본인이 완벽하게 알 때까지 하는 게 공부입니다. 대충 해서 대충 알았다. 근데 저는 대충 해도 되던데요. 중학교 때는 통하는 거죠. 고등학교 가면은 안 통해요. 절대 안 통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잘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나락을 가는 애들이 실제로 있어.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대충 하는 거야. 중학교 대충 해도 되거든. 시험 보기 전에 일주일 전에 바짝 외워가지고 시험 딱 보면 점수 잘 맞았거든. 자기 잘하는지 알고 있는 거야. 그 고등학교 첫 번째 시험 딱 봤는데 3등급이야. 씨. 그럼 끝났지. 3등급이면. 인서울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1, 1 맞아야 되는 건 아니야. 중간에 2가 좀 섞여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나왔죠. 통계 나왔죠. 뭔지 알아요? 서울권하고 부산 지역도 다 통계를 내봤는데 올 1등급 맞은 애들이 10%가 안 된대.
서울고는 뭐 2%, 2점 몇 %가 그런데. 그러니까 중간에 2등급이 섞어도 괜찮긴 해. 무조건 1등급 맞아야지 인서울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야. 사기꾼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2가 섞여도 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1등급이 나와야지. 그게 바로 뭔데? 현재로 본다면 1등급에서 2등급 아니야. 9등급 체제에서. 3등급하고 4등급이 바로 여러분들 등급은 2등급 아니야. 이 정도 맞으면 이제 인서울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여기에 껴있어야 돼요. 항상. 1등급을 유지해야 돼. 끼면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5등급 체제라고 해서 편안한 게 아니에요. 봐봐봐. 한 문제 때문에. 다 한 문제 때문에 1등급 되기 2등급 된다니까. 저번 중간고사 보고 한 여학생이 울었어. 지금 현재 이제 2학년이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야. 왜? 영어도 한 문제 때문에요. 지금 2등급, 3등급 될 것 같고요. 지금 생명과학도요, 과학도요. 지금 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개 때문에 2등급 되게 3등급 될 것 같고요. 야, 기말고사 잘 보면 되잖아. 기말고사 쉽게 나온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걸 걱정을 하더라고. 눈물 나지. 여러분들이 미래가 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 돼요. 브로민이에요. 이 브로민이 액체입니다. 얘가 예외적인 거야. 근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겠지, 선생님들이. 예외적인 거. 일반적으로 고체와 기체인데, 비금속 ozon들은. 그런데 얘도 고체, 기체 있고, 얘는 다 기체잖아. 고체는 없잖아. 고체 있잖아. 고체 있고요. 인도 고체 형태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 그 성장속이 많이 들어있어요. 떡속에도 이미 들어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브로민은 액체 상태로. 실온의 상태에서, 실온 상태에서. 비금속 온도는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금속 온도만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비금속 온도는 요것만 탁탁 체크해 놓으면 되겠네요. 하지만 요것도 더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사실은 우주의 교훈을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 이미 요거에 대한 얘기를 내가 했잖아. 요거. 얘네들, 일쪽에 있는 아이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쪽에 있는 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금속입니다, 일단은. 근데 수소는요? 수소는 빼라고요. 금속이니까. 감히 금속인데 수소 집까지 어디에 감이 들어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금속들이 어떤 상태냐면, 자, 모션 보여줄게요. 리튬을 조금 잘라요, 칼로. 실제 카타칼 있지. 그걸로 자르면 잘려. 금속인데. 굉장히 물렁물렁해요. 손으로 망가지지 못하지.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튼. 잘라가지고 시험관 속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염산도 아니야. 그냥 물이야, 물. H2O. 물속에서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물 위에 떠가지고 지가 녹아버려요. 금속인데. 다음에 나트륨을 집어넣을게요. 이번에 나트륨 좀 잘라가지고 똑같이 집어넣으면 물 위에 떠서 팍 불이 납니다. 금속인데. 칼륨을 집어넣어 볼게요. 얘는 무서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잘라가지고 다시 또 넣으면 위에서 퍽 바로 퍽 합니다. 퍽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폭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나트륨이라는 금속을 굉장히 많이 갖고 가서 건물 한가운데 복도에다가 둡니다. 몇 개를 둡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화재 경보기를 울려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게 만들어요. 뭐 어떻게 돼?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나트륨하고 반응하겠지. 나트륨 어떻게 하냐? 퍽 터진다고, 폭발한다고. 건물 폭파시킨다고. 그 장면이 나왔었어. 아주 과학적인 장면이죠. 너무 과학적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그래서 작가가 그걸 쓸 때 과학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구나. 어떻게 저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내가 지금 방금 뭐라 했어? 알칼리 금속이라는 표현을 썼죠. 알칼리성을 갖는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은 너네 들어봤어요. 염기성 들어봤나요? 염기성 못 들어봤나요? 오케이.
알칼리 금속, 알칼리성을 갖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염기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염기성 들어봤나요? 염기성. 못 들어봤나요? 좋아요. 알칼리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염기성 들어봤나요? 염기성. 아직도 절대 못 들어봤나요? 여기는? 그러면 좋아요. 알칼리 성질을 갖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염기성을 갖는, 염기성이라서, 염기성 들어봤나요? 염기성. 이제는 자꾸 들어본 것 같죠? 느낌이. 그래요. 염기성 성질을 갖는다는 얘기를 알칼리성을 갖는다 표현을 써요. 얘가, 이 물이 알칼리성이 돼요. 알칼리성. 얘가 염기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염기성이 되는 이유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그냥 쭉 흐름을 이해를 하고 들어두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금속, 물론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딘, 트리슘 다 있겠죠. 하지만 나는 리나카 세 개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저런 금속들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표현해요. 물 위에 뜬다고요. 밀도가 작아서, 물보다 쉽게 말하면 가볍다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하지만 그런 표현을 쓰지 맙시다. 이제는 밀도가 작아서 물 위에 뜬다고요. 밀도가 작아서. 그 다음에 물하고도 반응을 한다고요. 나 혼자 한번 놀아볼게. 적지 마세요. 이거는 물하고 반응해서 LIOH 플러스 저렇게 나와요. 양쪽이 개수를 맞춰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한 친구들은 뭔 말인지 알죠? 양쪽 개수를 맞춰야 돼요. 리튬 한 개 됐고, 수소 2개. 이렇게 그러면 이 써주면은 수소 4개 됐고, 산소 2개 됐다. 수소 2개, 수소 4개, 2개. 리튬 2개. 끝. 이렇게 화학식이 완성돼요. 외우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 안 좋으시냐? 지우시질 않네요. 외우지 마세요. 지울게요. 왜 안 지워지냐? 외우는 거야? 외우지 않는 거야? 안 보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을 테니까, 이렇게 밑줄을 다시 그어 놓을 테니까, 여기 위에 내가 뭘 쓸 것 같지? 뭘 쓸 것 같은지 예언을 내가. 이걸 쓸 것 같은 느낌이 혹시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오케이. 자, 지울게요. 왜? 외우는 거 아니니까 지울게요. 그냥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 박스를 칠게요. 그리고 뭘 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지 않냐? 뭘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다. 이걸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까? 화학 파트는 화학 반응식이 나오거나 원소 기호가 나오는 거는 무조건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못 외우면 거의 화학은 포기라고 봐야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칠 게 하나가 있어요. 요놈 얘를 뭐라고 읽습니까? 수소라고 읽죠. 얘가 수소기체야. 수소기체의 성질이 바로 뭐냐면은 폭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수소가 혼자 있지 못하는데 H2 형태로 존재하면 기체로 존재한단 말이야. 지금 공기 중에도 수소기체가 아주 조금 있지만 있습니다. 근데 알칼리 금속을 리튬, 나트륨, 칼륨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물속에 녹으면서 이 물의 액성은 염기성, 알칼리성이 되지만 나머지 물질은 수소기체로 만들어져서 얘가 수소기체가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불이 붙는 거예요. 열이 막 나면서 불이 붙어요. 그래서 이 수소기체 때문에 퍽 하는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나트륨을 이만큼씩 했던 것 같아. 한 덩어리가 이만큼 있었던 것 같아. 이만큼을 들고 가서 놓고 해서 건물을
폭발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아무튼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건 나중에도 하겠지만은 염기성을 띠는 성질을 왜 그러냐면 여기는 OH- 수산화 이온이라고 그래요. 이 이온이 있으면은 물속에 있으면 수용액 상태에서 수산화 이온이 있으면 염기성 성질을 띠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리튬뿐만 아니라 나트륨 또한 마찬가지겠죠. 물하고 반응을 하면은 NaOH 그리고 수소 개수 맞춰볼게요. 나트륨 1개, 오른쪽도 1개, 수소 2개, 3개네. 아, 얘 2분의 1 하면 되잖아. 그러면 2개, 1개, 1개. 딱 맞네. 틀린 거 아니야. 맞는 거야. 그런데 분수는 쓰지 말자라고 약속을 해서 양변을 다 1이라고 곱하는 겁니다. 나중에 요거 연습할 겁니다. 요 연습을 충분히 해야 돼요. 중학교 때 배우긴 했어요. 근데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막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연습할 거니까 지금은 맛배기로 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 프리미터 때는 그냥 요거를 막 무조건 막 외우려고 막 들지 마세요. 그래도 나중에 지쳐버려. 그러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그냥 받아들여요. 칼륨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칼륨도 물속에 집어넣으면요. 이 물과 반응해서 KOH가 만들어지면서 수소기체가 또 발생돼요. 마찬가지인가? 똑같이 이 쓰면 되나? 맞나? 개수가 다 맞나요? 칼륨 2개, 2개 됐고요. 수소 4개, 2개, 2개, 4개 됐고. 산소 2개, 2개. 딱 맞네요. 여기 있는 수소기체 때문에 퍽 하는 성질이 있는 게 알칼리 금속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요. 됐죠? 왜 그렇다고요? 얘는 한마디로 화학 반응을 하는 거잖아. 맞네? 반응성이 있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어버린다는 얘기다. 맞네? 됐네? 딱딱딱 접목되잖아.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에 대해 예시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다 저거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이게 진심입니다. 이거는. 수소기체가 발생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한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학식을 나중에 다 외우시는 거예요. 지금은 해봤자 나중에 또 잊어버립니다. 알다시피. 알칼리 금속의 특징 다 얘기했어. 내가 이거 설명하면서. 그림으로 다 설명했어. 볼래? 한번 봐봐봐. 첫 번째, 뭐 있어? 밀도가 작다라고 했지. 물 위에 뜬다고 했지. 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다른 금속이, 실온의 고체고. 야, 이건 당연히 알잖아. 그 다음에 금속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자유변자가 있어서 광택을 띈다고요. 얘기했잖아. 그 얘기 반복하고 있잖아. 1번, 2번이. 3번, 칼륨 쉽게 잘 된다고요. 맞잖아. 카타칼륨 얘기했죠? 4번 또 뭐 있어요? 반응성이 커서. 그래, 반응성이 크다고요. 반응성이 있다고요. 왜? 전자를 잃어버린 성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물질과 물과 잘 반응한다고. 물과도 반응한다고요. 공기 중에서 빠르게 산화한다. 그게 뭔 얘기냐면 너무 반응을 잘하니까. 너무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성질 때문에 공기 중에서 빠르게 다른 물질하고 결합합니다. 그게 산소하고 잘 결합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택을 잃어버린다. 실온에서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그냥 반응을 안 합니다. 격렬하게 반응한다고요. 나트륨 같은 건 위험해요. 굉장히. 쉽게 구하지도 못하지만 여러분들. 리튬은 구할 수가 있어. 휴대폰을 분해하면 됩니다. 휴대폰 안에 있는 배터리가 리튬 전지예요. 리튬 전지. 그걸로 실험을 해봐도 돼요. 휴대폰을 망가지는 건 내 알파노. 나는 관계없잖니. 수용액은 염기성을 띠고 수소기체 발사시킨다 얘기했죠. 알칼리금속 공기나 물에 접촉이 않도록 석유나 그래요.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다가 실제로 보관을 합니다.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실제 이 나트륨하고 리튬 두 개를 실제 실험을 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액체 거기 석유 속에 벤젠 속에 집어넣었던 기억이 나. 딱 핀셋을 꺼내니까 요만한 나트륨이 나왔어. 그걸 칼로 자르더라고. 잘라가지고 선생님은 딴짓 막 하고 있을 때 실제입니다. 근데 땀나면 큰일 날까봐 종이에 싸가지고 넣었어. 그리고 집에 오고 내가 해보려고 궁금해서. 근데 수업 시간에 다음 시간 됐어. 갑자기 한 친구가 뜨거워! 하고 일어나 거야. 걔도 훔친 거야. 나랑 똑같이. 걔는 바보같이 종이에 안 싸고 그냥 주머니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땀이 났을 거 아니야. 땀이 나니까 그 땀과 반응한 거지.
바로 그냥 뜨거워. 걔는 걸렸어요. 나는 안 걸렸어. 어떻게 했을까? 종이에 싼 걸 콕 펴서 강으로 갑니다. 리튬은 이만큼, 나트륨은 이만큼. 가게라. 리튬은 뭐가 리튬이 솔직히 몰랐어 그때는. 왜? 다 색깔이 비슷하니까. 그걸 리튬을 던졌어요. 다음에 나트륨을 이만한 거 던집니다. 떨리는 거야 이제. 왜? 폭발하니까. 나트륨 강물에 딱 던졌는데 불꽃이 팍. 그때 그 주변은 강물이 전부 다 염기성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물고기들이 이게 웬 물이 이렇게 됐냐라고 아마도 의아해했을 거예요. 그게 알칼리 금속이었어요. 칼륨은 위험해. 진짜 너무 위험해. 그래서 함부로 못 갖고 왔어요. 이게 알칼리 금속입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66페이지 가면 두 번째 나옵니다. 할로젠 원소라고 나와요. 할로젠 원소. 할로젠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소금화되다, 소금 결정으로 된다, 소금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어원 자체가.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할로젠 원소가 뭔지만 알면 됩니다. 그게 바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4개의 원소. 풀염부아. 17쪽에 있는 원소를 풀염부아를 할로젠 원소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플로린, 염소, 브로민. 브로민 쓰자마자 딱 보이죠? 뭐가 보여요? 다른 거는 고체나 기체인데 얘는 비금속에서 액체 형태를 가지고 액체 형태를 형태가 된다는 거 보이죠? 그다음 아이오딘 보이죠? 안 보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아이오딘이니까 생각나는 거 뭐냐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아이오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하세요. 이거 보지 말고요. 시간 체크하는 거. 아이오딘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녹말 검출 반응할 때 아이오딘화 반응 기억나나요? 녹말 그럼 무슨 재료로 바뀌어요? 청남색이라고 해요. 청남색. 뭐라고요? 청남색이죠, 그렇죠? 청남색으로 바뀐다. 이게 아이오딘이 들어있는 거야. 플로린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알아?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안 부르죠. 불소라고 불러요. 불소.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 압니까? 이거 플로린. 어디? 치약. 그래 치약. 치약이 있으면 플로린이 치약이 있으면 만약에 이 상태로 치약이 존재하잖아. 우리는 치약을 쓰는 순간 건강이 많이 악화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왜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 혼자 있으면 어떻다고요? 혼자 있으면 어떻다고요? 불안정하다고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결합을 하는 거야. 딴딴따단 딴딴따단 안정화되려고 지네들끼리 결합하는 거야. 딴딴따단 딴딴따단 딴따단 따다다다다다단 이렇게 결합하는 거야. 할로젠 원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식한 말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 원자가 두 개인 상태라고 이원자 원소라고 불러요. 이원자 상태라고. 이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라는 표현을 써요. 두 개의 원자가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생겨야 되는데 현재까지 배운 걸 미루어 짐작했을 때 궁금한 게 생겨야 됩니다. 뭐? 머리를 쓰면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냥 재밌네 이러고 듣고 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요. 물론 내가 더 강조할 때가 있어. 그게 이제 겨울방학 때 3월달에 강조할 거야. 지금은 편안하게 들어도 돼요. 일단 여러분들 중학교 각 올라왔으니까. 사실 이게 원조교육 자체가 좀 뭐랄까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거야. 왜 이걸 알아야지. 어느 정도의 흐름은 알아. 대충은 알아야 돼.
그래 이제 우주의 기본이 이해가 됩니다. 우주의 기본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이해가 되고요. 그래 이제 별의 진화가 이해가 돼요. 태양 같은 별이 과연 어떻게 멸망하면서 어떤 원소를 만드는지, 아니면 태양보다 더 질량이 큰 별이 어떻게 어떤 원소를 만들면서 결국 진화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아무튼 할로전 원소 이렇게 있는데 두 개씩 이렇게 적어놔요. 이원자 상태로 된다고. 이원자 상태 또는 이원자 분자라고 말하거든요. 일부러 안 적었어 내가 이런 거는. 근데 하나가 궁금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내가 쓸 때 리튬은 그냥 이렇게 썼잖아. 응? 앞에 물론 개수 1을 붙였지만 얘는 개수 맞춰, 화학반은 개수를 맞추려고 그런 거고요. 나트륨 쓸 때 그냥 Na 썼잖아. Na2, Na3 이런 거 안 썼지, 맞지?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궁금했으면 굉장히 나는 만족했을 거야. 내가. 뭐냐면 여기 있는 금속들 같은 경우는 물론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야.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쓸 때 그냥 이렇게 쓰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여기까지 다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면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 선생님, 그러면요, 수소는 H2 형태로 존재합니까? 그래, 맞아요. H2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원자 상태 또는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는요 리튬 쓸 때요 리튬은 Li 이렇게 쓰고 물 반응하고 이렇게 써서 막 썼잖아요. 그럼 얘는 왜 Li2나 Li10이나 Li1 100이나 왜 이렇게 안 써줘요? 한 개만 써도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얘는 한 개 있으면 얘도 불안하다고요. 금속인데도. 하지만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쓸 때 이렇게 써준다고요. 됐죠? 그 질문 원천 봉쇄하려고 내가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됐습니다. 아무튼 이게 기본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얘네들은 플루오린은 전자를 어떤 성질이 강해요? 얻으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한 애들이지 전부 다. 냈다. 맞지? 그 내가 이걸 외워보라 하니까 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할로전 원소 4개 말해봐 하니까 플루오린 그 다음에 몰라요. 그래서 또 만들었어 말을.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여학생들 오해하지 마세요. 표준어입니다. 내가 다 찾아봤어요. 자, 갑니다. 플루오린이에요. 염소예요. 브로민이에요. 아이오딘입니다. 그래서 풀 먹는 염소 플랄아 이렇게 해서 외우면 돼요. 풀 먹는 염소 플랄아 표준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다 찾아봤습니다. 예전에 한 번 했다니까 한 학생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러는 거야 막. 그래서 진짜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외워진 되게 쉽게 알 수 있는데 절대 안 잊어버리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밀어붙였는데 나중에 내가 궁금했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표준어에 있어요. 남자의 정소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전에 형식기가 다 배웠잖아. 최근에 2학기 때. 안 배웠나요? 다 배웠죠. 그렇죠. 사람 유전도 배웠죠. 가계도 분석만 하는 거 이런 거. 얘가 생명이래. 잘못된 거야, 잘된 거야. 이상한 거지. 이런 경우가 도른변이야. 이런 경우 도른변.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아무튼 이런 거 배웠죠. 마지막 풀 먹는 염소 불알아 4개라고요. 얘네들은 전자를 얻는 성질이 강해요. 전자를 얻는 성질이 강하니까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애들하고 짝짝꿍이겠다.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누구들? 누구? 얘네들. 근데 얘네들도 있잖아요. 그래, 있어요. 이족도 있고, 식당족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전자 몇 개를 잘 얻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1개.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전자 1개를 잘 잃어버리는 애들이 있겠지. 걔네들이 오히려, 얘네들이. 그때는 얘도 포함시킵시다. 수소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플루오린은 수소하고 잘 결합합니다.
선생님 리튬하고도 잘 결합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리튬보다는 수소하고 더 잘 결합돼요. 왜? 수소는 어떤 애냐면 이제부터 그렇게 알아둔 건데요. 수소는 전자를 잘 뺏기는 호구예요. 가장 큰 호구입니다.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자 한 개를 가장 잘 잃어버리는 호구는 수소입니다. 수소. 한마디로 바보 병신이에요. 수소는. 전자를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쟤는 맨날 돈을 잃어버리는 애야. 호구예요, 호구. 그러다 보니까 플루오린은 당연히 수소하고 잘 결합하고요. 염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염소 또한 HCl 이렇게 염화수소라고 읽어요. 얘는 플루오린화 수소, HBr 브로민화 수소, HI 아이오딘화 수소 이렇게 읽어요. 염화수소. 요거 본 적 없나요? 중학교 때 본 적 없나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텐데. 염산이라고 했던 거. 얘가 물속에 녹으면 염산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나요? 나만 감동이 오나요? 감동이 올 때까지 좋아요. 수업 안 끝냅니다. 12시까지 한번 해봅시다. 염화수소 본 적 없나요? 중학교 때? 2학년 때? 본 적 있죠? 얘가 물에 녹으면 염산이라고 해요. 아무런 감동이 저건 아무도 안 오구나 알았다 그래. 오늘 12시 1시까지 한번 해봅시다. 불 꺼놓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염화수라고 해요. 염화수. 얘가 물속에 녹으면 염산이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브로미너스 처음 봤잖아. 얘네들 처음 봤잖아. 얘는 본 적 있어. 솔직히. 중학교 2학년 때 봤어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다 봤어. 중3 때도 다 봤어. 지금 이제 중3 애들로 막 해요. 지금 선에 나가고 있어요. 이거. 근데 다 봤어.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익숙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잘 결합할 수밖에 없다. 외우지 말고 자꾸 이해를 하라고요. 그렇구나. 수소는 전자를 잘 주는 비금속이고. 특이하게 수소는 전자를 잘 줘. 원래 비금속은 전자를 잘 얻는데 수소는 잘 줘. 가장 큰 호구래. 그러니까 전자를 잘 얻는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할로젠 원소들은 수소하고 잘 결합할 수밖에 없겠구나. 수소가 없으면 지네들이 일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애들이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이런 것도 자꾸 지금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로. 노란색이 노란색인데 옅은 노란색을 띄어요. 빛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얘는 진한 노란색을 띄어요. 브로민은 약간 적색 계열인데 갈색이 좀 껴 있습니다. 적갈색이라고 해요. 적갈색. 야, 적갈색 분필 없잖아. 안 그래? 적갈색 분필 없잖니? 진짜. 그래요. 적갈색을 띄어요. 얘는. 적갈색이다. 적색인데 갈색이에요. 갈색이 가까운 붉은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아이오딘은 얘는 보라색을 띱니다. 내가 보라색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잘 봐. 얘는 내가 만든다. 보라색. 보라색이다. 보라색으로 안 보이는 친구 혹시 있나요? 오늘 11시까지 수업할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하고. 무슨 색이야? 고마워요. 보라색입니다. 그래요. 이 보라색 분필이 실제로 있는데. 여기 있나? 학원으로 분필이 있을 텐데. 진짜다.
안 되겠다. 분필 사야 되겠다. 아, 진짜. 보라색이다. 됐다. 색깔 지금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의미를 알아더라고. 의미를 계속 알아더라고. 됐죠? 할로젠 원소의 특징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웬만큼 이제 68페이지, 69페이지 내용은 아까 다 했습니다. 내가 처음 주기율표 얘기할 때 다 했고요. 그다음에 앞에 66페이지 내용도 마찬가지로요.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딜 보느냐면 넘어갈 거야. 아직은 안 갈 거야. 76페이지는 아직은 안 할 거예요. 지금 일단은 물론 문제는 안 푸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은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중요한 문제를 내가 찍어줄게. 지금 내신 다지기 문제에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실력업 문제 손대지 마세요. 중간은 마무리 문제도 손대지 마세요. 내가 주기표를 외우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뭔 얘기냐면 72페이지에 4번 볼게요. 4번. 요런 문제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왜? 가 라인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는지, 나는 어떤 원소인지, 다는 어떤 원소인지 알아야 되잖아. 빨리 한번 적어봐. 모르면 보고해라. 괜찮아? 보고해도 돼요. 가는 리튬, 나트륨, 칼륨을 얘기하는 거죠. 알칼리 금속 맞죠? 기억보기. 다음 나는 삼주기 원소. 근데 삼주기 원소는 뭔데? 적어봐봐 한번. 다음은 알규인, 알루미늄 규소인이 되겠네요. 나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쓸 수 있겠어요? 걔네들은 삼주기 원소이다. 가로줄로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맞죠? 삼주기. 그 다음에 다는 어떤 원소입니까? 적어보세요. 몇 번인지는 몰라도 얘는 몇 번인지 몰라도 괜찮지만 위치상 들어가는 거 보니까 지금 염소하고 플루오린 뺀 염브로민 아이오딘 요 세 개 얘기하는 거네요. 다는 걔는 할로젠 원소라고 얘기하죠. 다의 세 가지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자를 읽거나 얻는 경향성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첫날이긴 한데 눈빛이 좋기 때문에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얘기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뭐냐면 여기 있는 얘네들 18쪽 원소하고 얘네들 17, 16 전부 다 이 원소들이 자 최외각 전자라는 표현을 써서 같은 개수들끼리 같은 족의 위치를 시켰다고 얘기했죠. 맞죠? 그러면은 수소는 체외각 전자가 1개입니다. 헬륨은 2개입니다. 네온은 8개입니다. 탄소는 4개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용어적인 게 하나가 더 나와요. 원자 가전자라는 말이에요. 그냥 생각을 깊게 하지 마. 그냥 봐봐봐. 이 말만 봐봐. 어떤 뜻이 있을까? 원자 가전자.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 이렇게 표현해도 이해가 되겠나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원자 가전자와 체외각 전자는 수소, 리튬, 베릴륨, 봉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염소, 황, 인, 규소, 알루미늄,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칼슘, 브로민, 아이오딘 전부 다 체외각 전자랑 원자가 전자랑 같습니다. 내가 지금 뭘 뺐니? 뭘 뺐어요 내가 지금? 어린이들도 다시 한번 보세요. 들어 의미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체외각 전자와 원자가 전자라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전부 다 같다라고 표현해도 된다고요. 뭘 뺐어요? 비활성 기체 뺐지. 비활성 기체는 얘는 체외각 전자 2개, 8개 해도 돼요. 하지만 원자가 전자는 2개, 8개면 큰일 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원래 선생님 프리오리터 때 이런 거 안 하는데
여러분들 눈빛이 너무 좋아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한 그 몰입도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입니다. 원자과 전자는 얘는 반드시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입니다. 화학 반응에 관여한다는 얘기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맞잖아. 맞지? 제일 바깥쪽. 아까 내가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얻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리고 그 전자를 잃어버리고 얻는 것을 우리가 반응성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원자과 전자는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다. 그럼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맞는데 왜 여기서는 원자과 전자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이제 안다. 대답이 나온다 이제. 왜 비활성 기체는 원자과 전자라는 말을 쓰면 안 돼?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가 이미 없잖아. 그러면은 수소는 원자과 전자, 체외각 전자 1개 대신 헬륨은 체외각 전자 2개, 원자과 전자는 없어요. 0개. 이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다음 프로그린은 원자과 전자 몇 개? 7개 돼요. 제일 바깥쪽에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들이니까. 하지만 네온은 체외각 전자 8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원자과 전자는 0개라고요. 0개. 전부 다 18쪽 있는 원소들은 다 원자과 전자는 0개입니다. 전부 다 0개. 하지만 체외각 전자는 그대로 다 부르면 된다고 2개, 8개. 이런 말뜻의 표현적인 차이가 좀 있다고요. 이해되겠나요? 야, 그럼 혹시 이것도 이해할 수 있을까? 아씨, 잠깐만, 이거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칼륨이 있어요. 세 개 알칼리 분소이지. 아이씨, 이해 못해도 되지만 혹시나 이해할 수 있을까봐 내가 과대평가를 하는 거 아니죠? 한번 해봐봐. 세 개 중에서 누가 반응을 잘해요? 칼륨. 맞지? 얘기했었죠 아까? 반응성이 아래로 갈수록 굉장히 커집니다. 아하. 혹시 알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왜 아래로서 반응성이 커질까? 오늘 첫날에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선생님이 학원 강사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수업을 딱 할 때 학생들이 반짝반짝한 눈빛으로 나를 쭉 바라보는 그 눈빛 때문에 내가 학원 강사하는 거야. 진짜. 돈과 관계없어요. 진짜. 한 명이 앉아있는데 그 학생이 한 명이 눈이 반짝반짝 공부에 의욕이만 넘쳐요. 그 모습 때문에 그 모습에 미쳐가지고 내가 선생님 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100명이 앉아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쳐다보자 미안합니다. 그래 엎드려서 자고 있으면은 수업 안 해요. 못해요. 가면 깨워야 돼. 실제로 그래. 반짝반짝한 그 눈빛에 매료돼서 하는 거거든. 오늘 첫날인데 불구하고 여러분들 눈빛이 반짝반짝한 게 느껴지거든. 원래 내가 남학생들 이름을 잘 안 외우거든. 친구 이름과 똑같아서 내가 처음으로 외웠어. 친구를. 이주 절대 안 잊어버리겠어. 아무튼. 자, 왜? 선생님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을까? 왜 아래로 갈수록 얘는 반응성이 클까? 물과 왜 잘 반응할까? 쿵퍽, 시퍽, 기퍽, 왜 반응을 잘할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이건 너무 어렵나요? 패스할까? 알려줄까? 패스할까? 밀당입니다. 그래요. 아래로 갈수록 주기가 멀리면 되겠었어. 주기의 의미는 뭐야? 전자의 껍질 숫자지. 그러면 봐봐. 리튬
두 개의 껍질이죠. 원자핵이 여기 있는데 나트륨 껍질 3개입니다. 칼륨은 껍질이 4개예요. 요 가장 마지막에 한 개의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질이 강한 애들이라고요. 그래서 반응성이 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원자핵과 떨어진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잘 잃어버릴 거 아니야. 이 말 이해돼요?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맞아.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원자핵과 최외곽 전자가 또는 원자핵과 원자가 전자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 잃어버릴 거 아니야. 얘네 가까이 있으니까 좀 잘 못 떨어질 거 아니야. 얘네들보다는.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린다는 표현이 반응성이 있다는 표현이고 전자를 잘 잃어버릴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해요. 크다. 반응성이 크다. 왜 반응성이 크냐?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전자 껍질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거 안 하려면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해보자. 플로린, 풀 먹는 염소, 불안하. 얘는 반응성이 어떻게 될까요? 얘의 반응성이라는 얘기는 전자를 얻는 게 반응성입니다. 그러면 전자를 얻는 게 반응성이에요. 전자를 잘 얻는 애들이 반응성이 크겠지.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커져요. 왜? 응용. 반짝반짝. 아이디어.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고민하기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 본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에는 사실 요거만 딱 얘기하고 날려고 했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과학이라는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있거든. 그 이유가 물론 교육 과정 내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외우면 돼요, 일단은. 하지만 교과 내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충분히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라면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얘 봐봐, 이해돼야 안 돼, 얘. 가장 머니까 잃어버리기 굉장히 쉽잖아. 이해되잖아. 그래. 반응성이 크잖아. 그래. 얘는 반대라고요. 왜? 전자를 얻는 애들이니까 플로린 같은 경우는 껍질이 몇 개야? 2개잖아. 염소는 껍질이 3개예요. 브로민은 껍질이 4개예요. 얘는 5개예요. 제일 바깥쪽에 전자를 이번에 어떻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얻는 거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잘 얻겠지. 그 방송 큰 거야. 겁나 재밌다. 그렇지 않냐? 나만 재밌나요? 그냥 이유를 알면 굉장히 재밌잖아. 너네 중학교 때 마그네슘 이온 Mg2 플러스 이렇게 배웠잖아. 그냥 이렇게 외운 게 알고 보니까 이족이라서 최외곽 전자가 또는 원자가 전자가 2개라서 잘 잃어버리는 성질이 있어서 Mg2 플러스다라고 썼다라고. 재밌잖아. 이런 거에 막 설렘이 있지 않냐? 막. 칼슘 이온은 어떻게 쓰니? 중학교 2학년 때 CH 플러스나 외웠다고요. 전자 2개를 잃어버리는 성질이 강하죠. 왜? 이족이니까. 최외곽 전자가 또는 원자가 전자가 2개니까 잘 잃어버려서 그렇다. 재밌잖아. 나만 재밌나요? 산화이온 쓸 때 산화이온 산소 산화이온 O2- 이렇게 썼다고요. 너네 외웠다고요. 2학년
2학기 때 이렇게 외웠어요. 표 보고 막 다 이온 외우고 쓰고 시험 보고 막 했다고요. 그 이유는 산소는 16족이니까 체외전자가 또는 원자 가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첫 번째 궤도 2개 빼고 6개가 체외각 전자가 있으니까 2개를 얻는 성질이 강하다. 그래서 O2 마이너스 이렇게 산화이온 외웠다고요. 16쪽에서 그렇다고요. 여기 이유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하지만 헬륨이온, 네온이온, 아르곤이온 이런 건 안 배웠다고요. 왜? 전자를 읽거나 얻지 않는 18쪽 비활성 기체. 나만 재밌나요? 이런 게 하나하나 재밌으면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자, 미리 보는 학교 시험 볼게요. 74페이지에. 그 전에 답은 됐죠? 아까 4번. 기니지 답 전부 다 맞죠? 74페이지에 12번, 13번 한번 해봐봐. 외워야 되죠. A 자리에 뭐 들어가고 다 외워야 되는데 다 써보세요. 원소를 한번 순서대로. 나 한번 지워볼게. 싹 다 지워볼게요. 써보세요. 빈칸 전부 다. 오해하면 안 돼요. C라고 되어 있는 게 탄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